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주에 정말 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도 있었고 내일 새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투자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이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의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년간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인 날만큼 우리 전체 계좌를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매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반성도 해보시고요. 또 12월 한 달간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손실 부분도 좀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니까 미국 연준 파월 의장 발언을 우리가 앞두고 미국 시장도 관망세가 좀 짙은 흐름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크게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 발언 관련해서는 매파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종목 두세 개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도 눈에 좀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을 앞두고 조금 긴장감이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내년에 이제 감산을 해서 유가가 이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10불 정도 전망을 내놓았는데. 자,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요. 전일까지 이제 77불 정도의 전후로 이제 움직였는데 80불 이상 다시 한 번 더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이 뉴스로 오늘 중앙 에너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좀 쌀쌀하고요. 춥죠. 그래서 전일도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날씨가 이제 겨울이 왔다는 게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에너지주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나 아니면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좀 잘 해두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파동이 나왔을 때 입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12월 이제 성큼 다가왔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가스 관련해서는 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고 난 뒤에 전쟁 이슈로 급등이 좀 더 나와주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밀어냈지만은 그 조정폭이 사실상 폭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와줬다. 그래서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정적인 부분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은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오늘 대성에너지나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장중에 좋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내가 보면서 차분하게 나는 바닥권에서 조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오늘 종가 좋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코로나 리스크가 이제 어제까지도 좀 불거지다가 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좀 뉴스가 좀 나와주었죠. 일단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언하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시진핑 3기 연임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조금 나오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일단은 인프라 관련해서 또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 시도를 하려면은 코로나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전일 오후장 들어서면서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해 지수도 이제 급등해서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의 마지막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이 돼준 거죠. 그래서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의 변동폭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전략을 잘 잡으셔가지고 12월 한 달, 다가오는 12월 한 달에 두세 종목만 가지고 베팅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계좌를 열어서 수익률을 좀 봐라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성을 꽤나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2월은 네. 우리 위원님과 또 마음 잡고 이런 계좌를 좀 복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추운데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은 굉장히 따뜻하겠죠. 이 따뜻한 특징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딱 한 개입니다. 바로 유라테크인데요. 오늘 무선 충전 관련주가 들썩거렸고 그 안에서 이 종목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장중 VI가 발동됐는데 이 모멘텀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회의가 있었죠. 그 상황에서 무선 충전 주파수 분배뿐만 아니라 허가 제도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11월 18일에 이제 여러분들께 노란 속방에서도 제가 뉴스를 몇 점 안 올려드리는데 당전의 뉴스와 종목을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유라테크와 아모센스를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정책주 그리고 내용이 있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에 손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비중을 조금 태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익절하시는 게 좋은데요. 익절할 때는 또 단기적으로 한 번에 익절하시기보다는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최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이제 유라테크가 오늘 장도 26%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바닥에서 장전에 추천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오늘도 26% 급등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 규모가 21년도에는 54억에서 30년도 같으면요. 거의 600%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급등 이후에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까지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시세가 많이 나온 만큼 아무래도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겠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이쪽 섹터는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이쪽 섹터는 잘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라테크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내 계좌는 울화테크다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요. 넥스트랩을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을 정말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종목 AS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4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최고가 기준 4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22% 급등했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자, 우리 위원님 종목 최근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 종목도 한번 네. 보죠. 10종목을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요. 10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종목 추천해 드려서 한두 종목이 좀 미스 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차후에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포스코 엠텍이 급등이 또 나와주었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날아가 버린 격인데 마찬가지로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날아간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일같이 전일은 제가 이제 저점에서 8,100원 전후에서 포착을 했지만은 급등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제주거 잡으실 뭐 그게 안 되신다 그랬을 때는 미리 좀 선침해를 하셔가지고 좀 홀딩하시고 조금 파동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 말고 조금 더 홀딩해서 내버려 두고 시장 해지 종목이 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그 은행주 금리 인상 관련주를 좀 포트에 편입을 해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오늘 같은 경우 나와주기 때문에 분할 익절로 대응을 잘 하셨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어제는 또 제주은행 많이 날라가서 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투트리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더 잘 가지만은 안 올라간 거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올라간 게 좀 더 탄력이 나올 듯 말 듯 하니까 불안해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어서 이제 전일 푸른저축은행도 12,000원 중반, 초중반에 우리가 또 포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장 이제 한 7% 정도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전일 매수하셔서 오늘 7% 수익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지금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 조금 귀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내일 아침에 살짝 이런 종목들이 오늘 눌렀다가 떠서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중은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이나 그리고 SCI 평가 정보도 오늘장 급등이 10% 나왔다가 윗골이 달아버렸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세 종목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닥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SCI 평가 정보까지 함께 보자라고 하셨고 특히 저희 어제 방송만 보셨어도 푸른저축은행으로 많은 분들이 6%에 가까운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8일에 주셨던 종목 아모센스고요. 최고가 기준 1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주셨던 유라테크와 같은 모멘텀으로 보면 될까요? 네. 자, 노란 톡방에서도 또 우리 이제 다른 분들께도 이제 똑같이 유라테크와 아모센스를 같이 함께 이제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함께 가는 흐름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거 들고 있기가 답답하시니까 조금 밀었다가 반등 나오는데도 던져버리시고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 이렇게 매도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돈도 많이 벌지를 못하고요. 손실은 손실대로 나오고 1년 매매를 했을 때 크게 내 계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팅보다는 재료가 좀 강한 종목들은 홀딩하셔서 좀 더 수익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홀딩하셔서 수익권에 도달했을 때 분할 빅제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 가져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모센스도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10%에서 20% 단기적으로 제가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와주었지만은 그리고 밀어버렸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조정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 떠서 시작해서요. 좀 더 탄력이 나와주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지속적으로 아모센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유라테크와 같이 오늘 이제 한번 급등이 또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보고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특징주로 주셨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일진전기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오늘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전기 전선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조금 얽혀 있고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관련주로 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굉장히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120일선을 돌파 시도했고요. 돌파하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파동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라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AS까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G ETS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8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2.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9% 급등했고 오늘도 탄력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종목에 전략 수정 있을까요? KG ETS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한번 대량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살짝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가 살짝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KG ETS도 사실 이제 쌍용차 회생 기대감으로 급등이 한번 나오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 전고점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하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요. 지금 홀딩하고 계시면서
추가 탄력도 기다려보자. 그리고 매수가가 뭐 11,000원 중반 정도 되신다면은 돌파 시도하는지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하면서 추가 탄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S 종목을 보시면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딱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요, 코리안 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리안 리.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잠깐 급등이 나왔죠. 자, 코리안 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코리안 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 30대, 40대 정도 계신 분들이 이제 직장 찾으시고 그런 분들 광화문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사를 위한 재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자본으로 설립을 해서 유일하게 전업 재보험사다. 그래서 국내 재보험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10위권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스위스리나 스위스 쪽의 스위스리, 또 독일의 뮤니클이나 하노버리 같은 경쟁사와 함께 우리 코리안리 같은 경우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전에 삼성생명하고 5천억 규모의 이제 공동 재보험 계약 체결을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하나 떠올랐고요. 이어서 주당 0.2주 무중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네. 보험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코리안 리가 다소 좀 탄력이 더 좋았죠. 이제 주당 0.2주 무중 이슈가 이번 네. 달에 이어서 4달까지 또 배당주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에도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으려면은 이제 이번 연말까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네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2월 말까지는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12월 13일 신주 배정이 네. 있고요. 12월 9일까지 매수하시면 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매도해도 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신주에 대한 배당 받으려면 이번 연도 말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8,250원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 내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